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방송 라디오와 TV가 협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 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0월의 마지막 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오도철 교정원장이 원불교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10월 21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대통령과 대한민국 7대 종단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도철 교정원장은 상생 평등,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평등을 넘어 조건평등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우리 사회를 통합의 길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과정에 철학과 윤리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불교 교적 제4호 만석평의 공덕을 기리는 만석평 사적비 제막 본고식이 10월 20일 중앙교구 만성교당에서 열렸습니다. 만석평 사적비 제막 본고식에는 오도철 교정원장과 최정환 감찰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재가 출가 교도들이 참석했으며 제일 먼저 선지님 감사합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사적비를 제막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원불교 교적 제4호로 지정된 익산 만석평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이 보고했습니다. 1회 정기훈련 결제일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외경에 흐르는 엿장사를 그만 폐하자 하시고 만석들의 논 15두락을 빌려서 소장농을 시작하며 훈련 경비와 중앙총부 운영 경비를 충당하셨습니다. 이때 소장농터였던 이 만석평은 일제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답이었습니다. 팔산 김광선, 평산 이준경, 의산 조갑종, 이 읽은 선지님이 4인 1조가 되어서 낮에는 폭염 속에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는 수태산 대종사님의 법설로 공부길을 병행한 역사적인 그러한 현장입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이 본고문을 낭독했고 대중은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했으며 만성교당의 교도들과 함께 만석평의 매입과 보존불사를 시작했던 오효명 원로규무가 공덕주들과의 일화를 회고담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의단 상임중앙 김경일 교무는 성지사업회를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정제를 희사하며 만석평을 보존해온 만성교당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원불교 창립의 역사 속에 만석평의 일화가 담겨있는 성가 117장 공덕탑의 노래 위대할사 2탑 이름이 공연됐고 대중은 선지님을 추모하며 성가를 함께 제창했습니다. 원불교 교적 제4호인 익산 만석평은 이청춘 대봉독께서 70두락 유지답을 매입해 희사하며 새 회상 창립기에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효명 원로교무와 만성교당 교도가 중심이 된 350여 명의 공덕주들이 교적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원불교 성지사업회는 원불교 문화재 관리 규정에 따라 원기 100년 원불교 교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북교구는 지난 20일 전북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교리야 놀자를 주제로 어린이 법문축제를 열었습니다. 전북교구의 어린이 법문축제에 참여한 어린이 교도들은 원불교와 관련된 필수 과정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교당 법회 식순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교리와 법문들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어린이 법문축제에는 전북교구 내 13개 교당에서 어린이와 학생,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심신을 단련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연지교당 김성환 교도의 사회로 운동회가 이어졌습니다. 전북교구 어린이 법문축제의 과정활동은 영주, 청정주, 일상수행의 요법 암송하기와 원불교 예절 배우기, 일원상 서원문 암송, 성가 부르기 등의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몸으로 참여하는 체험 부스와 풍선아트 부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거움 속의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교구 장원주 교무는 이번 어린이 법문축제를 기획하며 법회에서 활용되는 원불교 예절 배우기와 원불교와 관련된 필수 과정 활동을 통해 교리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중앙교구 금강교당의 신축 봉불식이 10월 20일에 봉행됐습니다. 원기 103년 신축 불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천일기도를 결제하며 불사를 시작한 금강교당의 교도들은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진 후 7개월 만에 교당을 완성하고 봉불식을 올렸습니다. 큰 박수로 금강교당의 봉불식은 중앙교구 박건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판소리 흥부가의 박타는 대목과 성주풀이가 공연됐고 금강교당 대각전에 모인 제가 출가 교도들은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제창한 후 설명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원기 79년 설립된 금강교당의 30년 역사를 담은 경과 보고 영상이 상영됐고 중앙교구 배현성 교구장이 종법사 치사를 대독했습니다. 오늘 이 봉불식에 참여 금강교당 봉불의 공덕을 표창하는 시상에서는 금강교당 교도 일동에게 종법사 표창이 수여됐고 김교원 교도회장에게 교종원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신축 불사를 후원하고 천일기도에 동참한 교도들과 새로운 금강교당을 설계하고 시공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오도철 교종원장은 설법을 통해 금강교당의 신축 봉부를 이뤄낸 교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교당에서 교화 대불공을 이뤄가기를 축원했습니다. 금강교당의 봉불식은 류지성 주임교무 동기교무들의 축하 공연과 중앙교구 원음합창단의 성가 공연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의 교구 봉공회가 주관하는 보훈장터와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소식으로 서울교구와 대구 경북교구의 보훈장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교구 봉공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소태산 기념관 야외 열린 공간에서 서울교구 보훈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훈장터에는 45개 교당이 참여해서 먹거리,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날 노현성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은 개장 의식에는 한덕천 서울교구장과 각 지구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소태산 기념관 교구청이 건립되는 기간에 제일 아쉬워하고 기다렸던 것이 우리 봉공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기다림에 하늘께서 이렇게 응감을 하셔서 오늘 좋은 날씨로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준비했던 우리 교도님들과 여기 내원하는 분들이 서로 법연으로 이어가고 또 우리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소중한 기간들이 되기를,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염원하고, 또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파는 사람도 사가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하는 장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원용희 봉공회 회장은 많이 사고 많이 파는 장터, 정이 오가는 보훈장터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78회 서울교구 보훈장터 개장을 선포했습니다. 서울교구 보훈장터는 교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교구 봉공회는 지난 20일 교구청 앞마당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바자회에는 20여 개의 교당과 기관이 참여해 직접 만든 생활 제품과 품질 좋은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운권 추첨, 제기차기, 노래방 등을 진행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물품이 다양해지고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교구 본공회는 이번 바자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자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데요. 내년에는 지역 홍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교구 송천교당이 운영하는 행복대학에서 감사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행복대학 어르신들의 신나는 노래 공연과 송천교당 교도들의 감사 생활을 소개하는 감사 토크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10월 19일 송천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송천행복대학 감사 토크 콘서트는 40여 명의 행복대학 재학생 어르신들의 정기 연주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송이 지도교사의 손짓과 지휘에 맞춰 인생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노래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으며 서로 힘을 얻고 치유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송천교당 이인성 주임교무의 노래와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강연이 펼쳐졌고, 철학박사 박신영 교도가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담겨있는 행복과 감사에 대해 강연했으며, 사회복지사 박형민 교도가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체험한 감사일기 행복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토크 이후 관객들은 송천교당 솔샘 중창단의 공연과 함께 감사와 행복의 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원복 교도로부터 일터에서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일화를 전해 들은 후 원불교를 만난 이후 가정을 행복과 감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류혜인 교도의 감상담을 들었습니다. 이어진 초대가수 공연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금실 가수와 우리 사회 청년으로서 스스로 자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성민 가수가 남과 북의 독특한 창법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지는 감동의 공연을 선보였고, 송천교당의 교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행복 나눔 라면 1000개가 번 이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원 1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송천행복대학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배현송 중앙교구장은 세 번째 토크 무대에 올라 송천교당에서 시작된 행복대학이 해운대로 이어진 후 이제는 중앙교구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송천교당 교도들과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모델이 좋은 선례가 돼 감사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송천교당 행복대학 감사 콘서트는 행복대학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2부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교구 중곡교당에서 21세기 미래유망직업 예측과 자녀의 진로 지도를 탐구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리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10월 20일 서울교구 중곡교당의 대각전에서는 수능과 입시의 시즌에 자녀의 진로 지도에 고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평생 대학생들과 함께 미래사회의 직업과 변화를 연구해온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윤덕균 명예교수는 강의의 요점을 먼저 설명하며 자녀의 능력과 성격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지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윤덕균 교도는 학벌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욕심이 입시 전문가를 찾게 만들지만 학생을 꼴등으로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입시 전문가들로 인해 학생들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꼴찌의 삶을 살게 된다고 입시와 관련된 사리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 세계의 교육 환경이 통합될 것이므로 당장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허황된 욕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순리를 따라 긴 인생의 전략을 수립해야 대학 입시에 단 한 번 성공하는 꼴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는 승자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진로지도 강연회를 준비한 중곡교당 민성효 교무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유능함이 있음에도 항상 단편적인 지식과 편법이 지배하며 실패자만 양산하는 대학 입시의 풍토가 안타까웠다고 전하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을 활용하면
자녀의 진학 지도에도 밝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이번 강의를 기획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중곡교당은 앞으로도 원불교 교리를 활용한 청소년 진학 지도의 강의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입니다.